이번 강의에서 실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벡터와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텐서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3가지 자료 타입인 콘스탄트, 플레이스홀더, 베어러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한 모듈과 고속 수치 계산을 위한 넘파이 모듈입니다. 세션 객체는 미리 열어두고 전체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텐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텐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로 숫자, 리스트, 넘파이 객체가 올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A 객체는 간단히 실수 2.0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실행에서 프린트로 A를 출력하면 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텐서에 대한 정보가 출력됩니다. 이유는 여기서 A가 텐서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텐서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션에 넣어서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값 2.0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A가 정확히 어떤 타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자료의 타입 정보는 타입 함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실행에서 타입 정보를 출력하면 파이썬을 위한 텐서 타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텐서는 다차원 배열을 의미하는데 배열을 이루고 있는 각 차원의 크기는 쉐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행에서 A의 쉐입을 출력합니다. 이와 같이 A 객체의 쉐입 정보를 출력하면 괄호만 출력됩니다. 쉐입은 텐서 쉐입 타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실수 1개로 이루어져 있어 0차원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같이 쉐입이 비어있는지 체크해서 0차원인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로 텐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실행에서 B를 출력하면 이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해 원소가 출력됩니다. 대괄호로 출력됐다는 것은 벡터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차원 정보인 랭크 0과 랭크 1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랭크 0으로 정의되어 있고 B는 랭크 1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텐서 정보를 출력해 보면 랭크 0인 경우에는 쉐입 정보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랭크 0과 랭크 1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과값도 다릅니다. 실행해서 A와 B 텐서의 내용과 타입을 출력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크 0인 텐서는 넘파이 배열이 아닌 단순 int32 타입으로 리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랭크 1일 때는 배열로 리턴합니다. 텐서 정의뿐만 아니라 결과값에 대해서도 랭크 0과 랭크 1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B의 쉐입 정보와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행해서 B 객체의 쉐입 정보를 출력합니다. 쉐입이 텐서 쉐입 타입으로 0번째 인덱싱을 사용해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실행해서 개별 원소와 쉐입,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C는 크기 3인 벡터가 됩니다. 이번에는 3x2 행렬을 생성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의 리스트를 사용해 2차원 행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M은 3개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리스트가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x2 행렬이 됩니다. 실행해서 개별 원소와 쉐입,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쉐입 0은 행의 크기를, 쉐입 1은 열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x3 행렬을 생성했습니다. M은 한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행이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행벡터라 부릅니다. 실행해서 개별 원소와 쉐입,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두 번의 대괄호가 사용되었고 쉐입 0은 행의 크기를, 쉐입 1은 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행 벡터라고 부를 때 이는 1차원 벡터가 아닌 2차원 행렬을 의미합니다. 행렬과 벡터 간 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3x1 행렬을 생성했습니다. M은 3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행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열벡터라고 부릅니다. 실행해서 개별 원소와 쉐입,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두 번의 대괄호가 사용되었고 쉐입 0은 행의 크기를, 쉐입 1은 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행 벡터처럼 이번 강의에서 열 벡터라고 부를 때 이는 1차원 벡터가 아닌 2차원 행렬을 의미합니다. 텐서플로우는 넘파이처럼 모든 원소의 타입을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이 3개의 변수를 정의합니다. A는 정수와 실수로 이루어진 파이썬 리스트입니다. B는 정수와 실수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입니다. C는 정수와 실수로 이루어진 텐서 배열입니다. 실행해서 각 원소의 타입 정보를 출력합니다. A0은 int 타입이고 A1은 float 타입입니다. 즉 리스트는 각각의 타입을 유지합니다. B는 정수와 실수가 섞여 있어 데이터 타입은 float 64로 정의됩니다. 각 원소를 이루고 있는 타입 정보를 출력해보면 1도 float 64로 정의되고 3.0도 float 64로 정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수값을 사용할 경우 float 64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C의 경우 정수와 실수가 섞여 있어 데이터 타입은 float 32입니다. numpy는 float 64를 사용하는데 tensorflow는 float 32를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텐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 C2 0의 타입은 numpy float 32입니다. 즉 C2는 numpy 배열입니다. 이렇듯 텐서플로우는 출력값을 numpy 배열로 리턴합니다. 이렇게 텐서 객체는 파이썬에서 주어진 데이터 타입을 보고 자동으로 그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텐서플로우도 numpy처럼 고속으로 대량의 수치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파이썬은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리스트의 개념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각 행의 원소의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드 어레이 형태를 텐서플로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격자 형태의 어레이만 지원합니다. 자, 실행시켜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A의 첫 번째 행은 2개의 원소를, 두 번째 행은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자 어레이가 아닌 제기드 어레이 형태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렇게 제기드 배열로 텐서를 만들면 텐서가 생성되지 않고 보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를 덴스 텐서라고 합니다. 이는 고속 수치 계산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 강의에서는 격자 타입의 배열만을 사용합니다. 배열을 정의할 때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행렬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실행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1차원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쉐입 정보를 출력하면 랭크 1에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B는 2차원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우 벡터입니다. 쉐입 정보를 출력하면 랭크 2에 1x6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입 정보를 출력할 때 asList 함수를 사용하면 결과값을 리스트로 리턴합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할 때는 괄호가 출력되었기 때문에 투표 타입임을 알 수 있고, as list로 출력할 때는 대괄호가 출력되었기 때문에 리스트 타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C도 2차원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열벡터입니다. 쉐입 정보를 출력하면 랭크 2에 6x1,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D는 2차원 행렬 3x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쉐입 정보를 출력하면 랭크 2에 3x2,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텐서플로우에서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는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행렬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2x3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연속된 값을 갖는 1차원 리스트를 구성해 행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차원 리스트를 2차원 형태로 만들 때 1차원 리스트를 하나씩 옆으로 읽으면서 하나의 행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첫 번째 행이 1, 2, 3, 두 번째 행이 4, 5, 6이 되는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열부터 데이터들을 채워가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다음은 상수 행렬을 한 번에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4x2 행렬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소의 값을 0으로 주면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으로 채워져 편리하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초기화를 할 때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x2 행렬을 생성하는데 0, 1, 2만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결과는 오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의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마지막 값인 2로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객체를 정의할 때 명시된 크기보다 작은 데이터가 주어질 경우 나머지 데이터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생성된 배열의 쉐입 크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트랜스포즈 리쉐입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는 행렬 연산을 수행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A가 2x3 행렬로 정의되어 있을 때 행과 열을 교환하기 위해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서 3x2의 행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B는 2x3 행렬이 3x2 행렬로 변경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 1차원 벡터와 2차원 행렬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벡터와 L벡터는 2차원 행렬로 정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드에서 A는 행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 열벡터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벡터와 열벡터 간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 변경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랜스포즈 함수를 1차원 벡터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코드에서 A는 4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입니다. B에 트랜스포즈 함수를 적용해서 쉐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B는 행렬이 아닌 1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쉐입 구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트랜스포즈는 2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리쉐입 함수를 사용하면 임의 크기로 쉐입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가 6x2 행렬로 정의되어 있는데 리쉐입 함수를 사용해 3x4 행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x2 행렬이 3x4 행렬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쉐입 할 때 원소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코드를 실행시키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리쉐입할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리쉐입 함수를 사용해서 1차원 벡터를 2차원 행렬로 만들 수 있습니다. A는 6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인데 리쉐입 2,3을 적용하면 2x3 행렬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바꿀 때 열부터 채워나가기 때문에 1, 2, 3과 4, 5, 6이 됩니다. 리쉐입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열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는 명시적으로 열 벡터로 만들었는데 반복적으로 대괄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B는 행 벡터로 정의하고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 열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C는 1차원 벡터로 정의하고 리쉐입 함수를 사용해 열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D처럼 1차원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다고 해서 열 벡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BC는 열 벡터로 생성되었고 D는 벡터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서를 생성하면서 쉐입 파라미터를 이용해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1차원 벡터로부터 3x1 열 벡터인 2차원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B는 1x3 행 벡터로부터 3x1 열 벡터인 2차원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C는 1x4 행 벡터로부터 2x2 2차원 행렬이 생성됩니다. D는 1차원 벡터로부터 2x3 2차원 행렬이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텐서들을 정의하고 이들 간의 사칙 연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3개의 실수값으로 이루어진 A와 B 2개의 상수 텐서가 정의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 간 사칙 연산을 위해서 함수가 아닌 연산자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산을 계산하기 위해 세션 런 함수로 출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각 원수별로 사칙 연산이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는 홀수 번째 숫자에는 2를 곱하고 짝수 번째 숫자에는 0을 곱하는 코드입니다. 이를 위해 B를 2, 0, 2, 0, 2, 0으로 정의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코드처럼 A와 B 2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손쉽게 두 벡터의 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C는 A 원소와 B 원소를 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2, 6, 10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두 벡터를 곱한 C의 타입은 당연히 텐서가 됩니다. 연산할 때 주의할 점은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A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B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텐서를 곱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다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개의 텐서들을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의 맨 아래로 내려가 오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멘전이 같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상수 객체의 경우 세션의 런함수 호출 전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텐서를 정의하고 이 텐서들 간 연산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C는 A와 B의 곱으로 나타냈었는데 과연 C는 어떠한 객체일까요?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 모두 출력해보면 A, B, C 모두 랭크 1에 원소 개수가 3이고 데이터 타입이 int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C는 동적으로 생성되는 하나의 텐서 객체입니다.
동적으로 생성된 C 텐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선 A 텐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의 자세한 정보는 OP 속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름도 나오고 어떤 연산을 수행했는지도 나오고 텐서들의 다양한 속성값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D타입의 속성값이 int 3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shape 값도 알 수 있고 텐서 데이터의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적으로 생성된 텐서 C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이름과 어떤 연산이 수행된 결과인지를 알 수 있고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인풋으로 어떤 텐서들을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값이 int 3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한 결과값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서들 간 타측 연산을 수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관계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는 두 개의 벡터를 비교해서 같으면 true를, 틀리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개별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교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원래 텐서와 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같은지 비교하는 함수 외에도 큰지, 작은지, 같지 않은지 등 다양한 비교 연산을 위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qual 함수를 사용할 때 첫 번째 파라미터와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같은 크기를 갖는 텐서가 와야 합니다. A가 1, 22, 23, 4, 50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인데 값이 22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22이기 때문에 true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false가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A가 B보다 큰지 아닌지 판단하는 코드입니다. equal 함수 대신 greater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원소인 경우 A가 B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false, true, true, false, true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비교 연산을 위해 함수가 아닌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reater 함수로 호출하는 대신 A가 B보다 큰지 부동호를 직접 사용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 이와 같이 특정 벡터에서 원소가 10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40보다 큰 원소는 마지막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 중 상수 타입을 이용해서 텐서플로우 개념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홀더와 베어러블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홀더 객체입니다. 플레이스홀더는 크기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생성 시에 그 타입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의 타입이 정해지는데 이처럼 타입 이름만 명시하거나 아니면 d타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과 타입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코드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는 데이터의 개수가 가변적이지만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사전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상수 객체의 경우 초기화와 더불어 그 타입을 알 수 있지만 플레이스홀더의 경우 나중에 실제 데이터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타입을 생성 시 알 수 없기 때문에 함수 파라미터로 반드시 정해줘야 합니다. 이제 플레이스홀더 변수의 값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float32 타입의 플레이스홀더로 정의합니다. A 텐서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run 함수를 실행할 때 feed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타입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A 텐서에 1.0, 2.0, 3.0 데이터를 공급해 줍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 텐서는 1.0, 2.0, 3.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이때 이처럼 데이터를 공급할 때 실수 타입이 아닌 정수형 타입을 공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플레이스홀더가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초기화될 때 정수 타입이 자동으로 실수 타입으로 형반환되어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 텐서는 1, 2, 3이 아닌 1.0, 2.0, 3.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플레이스홀더를 초기화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딕셔너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입니다. 중괄호를 사용해 정의하고 이와 같은 코드처럼 키와 밸류들의 쌍으로 한 번에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사용해 키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 문자열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코드에서처럼 정수나 실수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이템 키의 값은 모니터이고 1.3 키의 값은 마우스이고 4 키의 값은 5입니다.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 키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문자열이나 정수, 실수처럼 해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코드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전 코드에서 아이템은 문자열이지만 이번 코드에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혹은 객체를 나타냅니다. QTY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이템이나 QTY가 파이썬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즉, 아이템이 마우스가 아닙니다. 문자열이 아닌 변수가 오면 햅시 값을 만들 수 있는 객체 타입의 변수가 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키로 객체 타입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A는 리스트로 정의되어 있고 이 리스트를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1, 2, 3, 4, 5라는 값으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의 원인은 리스트 타입은 해시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넘파이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발생하는데 리스트 타입과 마찬가지로 넘파이 객체는 해시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텐서플로우 타입은 가능합니다. 텐서플로우 객체는 내부적으로 해시의 키값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플레이스홀더 변수를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밸류 값으로 리스트 타입과 넘파이 객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A라는 텐서가 키가 되고 값은 1, 2, 3, 4, 5 리스트입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 A라는 텐서가 키가 되고 값은 넘파이 객체 1, 2, 3, 4, 5입니다. 밸류에는 대부분의 타입을 허용합니다. 이와 같은 코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딕셔너리로 A라는 플레이스홀더를 키로 456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A라는 객체가 456이라는 리스트 객체로 재정의 되는 게 아니고
A라는 텐서플로우 객체가 존재하고 이것이 가리키는 밸류 값이 4556이라는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결코 A를 재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 객체를 출력하면 텐서플로우 객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A라는 키가 가르치고 있는 밸류 값을 출력해보면 456이라는 리스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딕셔너리는 키에 해당하는 변수를 정의하는 개념보다는 키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고 밸류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는 자료구조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즉 A는 456이라는 리스트가 아니라 A라는 키가 456이라는 리스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객체만 딕셔너리 타입을 사용해 초기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딕셔너리를 통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처럼 상수 타입 텐서 1, 2, 3, 4, 5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통해 상수 객체를 다시 4, 5, 6, 7, 8로 재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결과값은 1, 2, 3, 4, 5가 아니라 4, 5, 6, 7, 8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텐서플로우 객체는 사전에 그 크기와 타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급되는 데이터 타입은 텐서플로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텐서가 7.5, 8.2로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수 텐서플로우를 정의할 때 정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7.5, 8.2가 정수 타입으로 자동으로 형변환되어 7과 8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5개의 값을 정의했는데 2개의 원소만으로 재초기화를 수행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개 데이터만 공급했지만 5개가 넘는 데이터를 공급해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정의할 때와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제 베어리어블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변수의 초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변수 W를 이처럼 초기화하였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W를 출력하면 텐서플로우 객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스 객체가 정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도 정수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텐서플로우 변수를 정의할 때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실수로 정의하면 W는 실수 타입으로 정의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텐서플로우 설명 부분에서 변수 객체는 반드시 초기화 함수를 사용해서 초기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베어리어블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사용해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면 초기화 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에 보여지는 내용들은 어떤 변수들이 초기화되는지 그 변수들의 전체 목록입니다. 결과를 보는 화면과 여러분의 결과 화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실습할 때 사용한 변수 내역과 여러분이 실습할 때 사용한 변수 내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쓸 사항은 아닙니다. 플레이스홀더 객체는 원소의 개수가 달라도 실행해 보기 전에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플레이스홀더 객체 초기화는 실행 시에 데이터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실행 시에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A는 플레이스홀더로 정의되어 있고 B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C는 텐서 간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플레이스홀더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런 함수를 통해서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발생합니다. 쉐입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텐서들 간의 연산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텐서 간 자료 타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코드에서 A는 정수 타입으로 정의되었고 B는 실수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연산하는 행위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창의 맨 아래를 가보면 두 타입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는 오류가 없습니다. 두 개의 텐서 변수와 D1, D2 텐서 연산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1은 B에 2를 곱한 결과입니다. 반면 이와 같은 코드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곱해야 되는데 현재 A가 플레이스홀더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산식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D2 텐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런 함수를 실행하면서 딕셔너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런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받아올 때는 한꺼번에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A와 C를 한꺼번에 받아서 레절트 객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된 객체는 어레이 연산자를 이용해 각각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는 각각의 결과값을 파이썬의 튜플 타입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실행 결과는 A 언더바에 저장하고 C의 실행 결과는 C 언더바에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하지만 결과값을 받아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CD 값을 계산한 후 반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와 같이 불필요한 객체는 언더바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런 함수에 전달된 리스트 원소 개수와 반환된 튜플 원소의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텐서플로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심화된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변수 타입으로 1, 2, 3, 4, 5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A 곱하기 1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B를 계산하는 A 객체가 3, 4, 5, 6, 9로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B는 10, 20, 30, 40, 50이 아닌 30, 40, 50, 60, 90이 됩니다. 이처럼 변수 타입도 새롭게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실행 결과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B는 A 곱하기 10을 해서 30, 40, 50, 60, 90이 아니고 새롭게 정의된 값 1, 2, 2, 2, 2로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풋 데이터와 X, W, B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X는 플레이스홀더, W는 변수, B는 상수 텐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wx 플러스 b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y타입의 의미, w의 랭크, y의 랭크, y 연산에 대해서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y를 출력하면 쉐입 정보도 없이 float 30이라고 타입 정보만 나옵니다. 이유는 플레이스홀더 변수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y 역시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w의 랭크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랭크 값은 텐서플로우 함수 랭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랭크 함수의 결과는 역시 텐서입니다. 따라서 특정 객체의 랭크 값을 알기 위해서는 세션 객체의 run 함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랭크는 1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y의 랭크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때 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x인 플레이스홀더가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야 합니다. 랭크는 1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op 속성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주어져 있고 오퍼레이션은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인풋 데이터는 wx를 곱한 텐서와 상수인 b 텐서입니다. 동적으로 생성된 텐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제는 데이터 타입에 관한 연산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텐서들은 반드시 연산할 때 그 형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C는 정수형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트 타입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플로트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예제는 텐서 변수 재정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B는 변수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코드에서 B를 다시 A 곱하기 B 연산을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정의된 B와 새로 정의된 B는 완전히 서로 다른 텐서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B는 변수 타입이고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랭크1 객체입니다. 두 번째 새롭게 정의된 B의 경우 연산을 수행하는 텐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쉐입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B의 텐서 이름과 아래에 있는 B 텐서의 이름이 다릅니다. 즉 서로 다른 텐서를 의미합니다. B가 새롭게 재정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 타입이 B 텐서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모리에는 존재합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B 수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B는 A 곱하기 B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A 객체에 1, 2, 3, 4, 5를 공급해주면 결과값이 1, 2, 3, 4, 10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를 재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의 초기값인 111111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에 있는 텐서들은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텐서를 생성할 때 그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름이 생성됩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getTensorByName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텐서들을 다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예제를 통해 상수 타입, 변수 타입, 플레이스홀더 타입 모두 재초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리해보면 플레이스홀더 타입은 크기가 다른 데이터로 재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수 타입은 반드시 크기가 원소의 개수와 같아야만 재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변수 타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만 재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변수형 타입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W는 1, 2, 3, 4, 5로 초기화된 변수입니다.
그리고 루프를 3번 돌면서 이를 곱하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가까이 값에 8을 곱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때 눈여겨볼 사항은 반복문 안에 있는 W입니다. 여기서 W는 매번 업데이트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W는 매번 새롭게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8이 곱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W를 출력해 보면 서로 다른 이름을 갖는 W가 매번 새롭게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변수 타입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드는 W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assign 함수를 사용합니다. W를 2배하는 새로운 텐서 업데이트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텐서는 for문에서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복문에서 지속적으로 텐서가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은 학습을 수십, 수백만 번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수를 업데이트할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코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8이 곱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텐서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의 데이터 타입을 모두 사용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1에서 5까지 5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1차원 벡터를 의미하는 플레이스홀더로 정의되어 있고 데이터 타입은 float 32이기 때문에 실행 시에 공급되는 데이터는 float 32이거나 float 32로 형 변환이 가능한 데이터여야 하고 공급되는 데이터도 1차원 벡터여야 합니다. W는 2.0으로 초기화되는데 D타입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0으로부터 데이터의 타입이 실수이고 베어러블을 생성할 때 쉐입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1차원 벡터로 타입을 정의하게 됩니다. B는 원소가 한 개인 1차원 벡터를 의미하는 콘스탄트입니다. 특별히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수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타입은 실수가 됩니다. 쉐입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지만 전달된 데이터가 1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텐서의 쉐입도 1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y는 wx 플러스 b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w는 원소가 한 개인 1차원 벡터이고 x는 크기가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은 1차원 벡터입니다. 실행 후 x는 4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b는 1차원 벡터입니다. 전부 1차원 벡터이지만 원소의 개수가 다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텐서들에 대한 정의가 끝나고 그래프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제 초기화가 필요한 베러블 타입 변수를 찾고 초기화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런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y라는 텐서를 계산하기 위해 그래프를 실행시킵니다. y를 계산하는 데는 w, x, b가 필요한데 w는 2.0으로 초기화되었고 b는 1.4로 초기화되었습니다. 아직 x는 데이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x라는 플레이스홀더에 데이터를 공급해 주기 위해 런 함수를 호출할 때 feed이라는 딕셔너리를 사용했습니다. 전달된 데이터는 1, 2, 3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우선 x와 파라미터로 전달된 데이터 구조가 모두 1차원 벡터로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x가 float 32 타입인데 공급된 데이터는 정수형입니다. 따라서 x에 데이터가 공급될 때 float로 형변환되어 공급됩니다. 이렇게 해서 y 값이 계산되어 x가 1, 2, 3일 때 y는 3.4,
5.4, 7.4가 됩니다. y로부터 결과값을 리턴받아 out 1에 저장합니다. out 2의 경우는 x라는 플레이스홀더에 데이터를 공급해주기 위해 run 함수로 출할 때 -1.0, -2.0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x와 파라미터로 전달된 데이터 구조는 모두 1차원 벡터로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x가 float 32 타입인데 공급된 데이터도 실수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y 값이 계산되어 x가 -1.0, -2.0일 때는 y는 -0.6, -2.6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리턴받아 out2에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스홀더 타입은 run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공급해 줄 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달라진다고 계산식 y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텐서플로우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실습해 보았습니다. 텐서 타입 및 초기화, 그리고 동작 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